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공예감과 남극이라는 공통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얘가 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한국맨사회원 연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수료하시고 성신여대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직으로 두 군데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시안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AI 시대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쓰셨다고 그랬는데 몇 권 정도 책을 쓰셨어요? 항상 80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재판한 거 빼고 나온 거로 다 하나하나 세봤어요. 딱 90권이더라고요. 이 책이 딱 90번째 책입니다. 책을 일기처럼 쓰셨네요? 책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데 아니, 그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술, 인문, 비즈니스 이렇게 세 분야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기술, 인문, 비즈니스 너무 다양한데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한 20년을 보면 그게 붙어 다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을 때랑 삐삐를 쓸 때랑 일하는 모습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약속도 예전에 삐삐가 없을 때는 직장에 있다가 누가 나가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우나 가 있는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가를 가도 스마트폰으로 다 연락이 되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 바뀝니다.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요. 마시는 것만 마시고 먹는 것만 먹고 소비하는 것만 소비하면 거기서 이미 꽉 잡고 있는 기업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게 되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 기업에 기회가 생기고요. 원래 있던 기업은 빨리 변신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망해요. 예를 들어 요즘 대학생들은요.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닥? 코닥 하면 이제 필름이죠. 네. 요즘 대학생들은 코닥이 뭔지 몰라요. 필름 카메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코닥 하면 의류예요, 의류. 코닥이 필름의 화학 처리 기술을 필름이 이제 못 만드니까 그 화학 처리 기술 가지고 의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살아남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나오고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신해 버리니까 순식간에 필름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바뀌면 이 기술이 우리의 라이프 패턴, 이게 인문인데요. 인문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기술, 인문,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나왔다, GPT가 나왔다 해서 우르르 달려드는 건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로써는 자기가 설명을 못해도 은근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워낙에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만 봐도요 또 엄청난 기술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확 밀려들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저거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막 떠밀려 옵니다. 근데 그 흐름에 자기가 안 타요. 제가 얼마 전에 개강을 했어요. 학생들, 대학생들. 사람들이 대학생이 제일 기술이나 이런 거에 민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예 그런 관심이 없어요? GPT를 안 써본 대학생이 아직도 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한 번쯤 자기 이름 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써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남들이 좀 많이 하는 거다 좀 보시면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겠다, 아니다, 나한테 필요하겠다, 아니다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지금 흐름에는 편승할 수 있고 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GPT야 돈 좀 벌어줘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GPT를 활용하는 거가 단계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걸 활용해서 내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 자체가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PPT 만드는데 GPT가 유료 버전 같은 건 달리랑 연결돼서 그림을 되게 쉽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찾으려고 막 보면서 유료 사진도 사고 뭐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말로 설명하면 돼요. 이런 걸 그려줘 하면 이게 딱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시간이 확 줄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의 생산성을 5배, 10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유용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지. 야, 돈 좀 만들어줘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 돈을 갖고 오겠습니까? 저도 이제 생산성, 아까 얘기했던 PPT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 쓰는데 이거 너무 유용하다 할 때가 언제냐면 기업 인강을 찍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 인강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 과정들이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체크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어요. 한 강당 4개의 체크 문제를 만들어다오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어줘. 이거는 진짜 이 내용을 딱 넣고서 이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문제 10개 만들어줘. 그러면 문제를 촉촉촉촉 만들어줘요. 그 중에 난 4개만 필요하니까 10개 만들어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 요거 쓸만하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취사선별을 탁 하면 내가 만드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만드는데 좀 편하게 됐죠. 내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정리잖아요. 정리하고 체크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기가 막히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챗GPT나 이거 쓸 때 생각보다 창의적이지 않은데? 라고 해서 생각보다 별론데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아니 창의적인 건 자기가 해야지. 그럼 사람은 뭐래. 그리고 챗GPT는 여기에 대한 광고 스토리 100개를 만들어주면 100개를 만들어줘요. 한 번엔 안 만들어주고요. 한 20개 하다가 멈춰요. 계속해. 그러면 계속해! 딱 그러면 하면서 계속합니다. 100개가 나와요. 그럼 얘 합쳐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볼까? 그러니까 챗GPT의 창의성은 브레인스톰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완성본이 나온다라고 기대하시면 그거보다는 좀 별로죠.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막 나불나불해서 4시간 동안 나올 거를 얘는 한 방에 그냥 5분 만에 지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 회사 선택해서 발전시켜줘 이러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진짜 잘하는 건 논리적 정리 분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얘한테 맡기면은 그럼 나는 창의성에 좀 더 시간을 쓰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브레인스토밍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기발하질 않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성공예감이라는 라디오에 나가서 성공예감과 남극의 공통점을 찾아줘 그랬거든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탐험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성공예감이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기회를 탐험하고 트렌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선 탐험과 발견하고 그걸 얘기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만들어주는데 성공예감 PD부터 작가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까지 완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공예감과 남극이라는 공통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얘가 뭘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도 못했는데 저게 가능해? 어떻게 트렌드를 그렇게 따라가느냐라고 하는데 책을 정말 꾸준히 읽게 되면서 기본적인 원론부터 또 예전의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좀 지식 베이스를 가진 상태에서 현업에 있으신 분들의 라이브를 들으니까 직접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실전까지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요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트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야 너는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랑 만나는 라이브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 채널 시안책방이라는 채널 말고 개그맨 김진수 형이랑 빨간토끼라는 인터뷰 채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너무 머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내가 닿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섭외도 안 돼가지고 이재용 이러신 분 어떻게 섭외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만한 성공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딱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이분들의 커뮤니티 모임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출연할 때마다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교류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뜰 사업은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 실무적인 영역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인가? PPT를 AI보단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 만들 때 얘가 100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성, 경제성 면에서 과연 윗분들은 누구한테 일을 시킬 것인가? 누구를 취업시킬 것인가 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실무나 이런 일들은 AI가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더더욱 특히 이제 기계에 의해서 막 위협을 받는 이때 사람들은 커뮤니티, 우리 사람끼리 어떤 온기가 더 그립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독서 모임 굉장히 뜨는 거 아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끼리 보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트렌드와 변화가 그 책 보면 알 수 있고 영상 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같이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책을 읽으며 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이 독서 토론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 나중에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만나가지고 폭발적인 성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힘 있는 앞발도 없고 이런 애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경쟁력은 사회적 조직력이다. 200명,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언어와 어떤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을 사피엔스가 이겼던 건 네안데르탈인 그게 2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조직이. 근데 얘네들은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 가니까. 다구리 때렸구나. 다구리라고 하니까 확실히 네. 말하신 이 다구리가 경쟁력이거든요.
맘모스도 잡아요. 사람들 모이면.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네. 사람의 DNA는 생존에 유리할 걸 할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아웃사이더도 사람들 옆에서 아웃사이더지 저기 진짜 혼자 멀리 가서 아웃사이더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등 돌리고 있어 아웃사이더인 것 뿐이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같이 뭘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게 DNA도 있다라는 얘기죠.